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검색한 종목들 상위 10개를 꼽아봤고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엠뱅고대 김영민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종목을 하나씩 짚어볼 텐데 그 네. 전에 오늘까지도 시장이 하락이 나와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화가 많아요. 네. 지금 너무 국장이 반전이 없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많던데 원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까지 힘들었나요? 원래 뭐 연휴 앞두고 사실 시장이 썩 좋지는 않은데 또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맞아요. 오히려 추석 연휴 전후로 시장이 아주 좋았는데 오히려 우리 시장이 쉬다 보니까 쉬어서 더 안타까울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몇 가지 이제 악재들이 좀 겹친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좀 근본적으로는 긴축과 관련된 우려. 고금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저는 이거 사실 거짓말이라고 보거든요. 왜요? 내년이 돼서 사실 이제 물가 동향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 연말에 금리를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네. 절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년에 이 경기 전망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점도표도 내년에 여러 번 또 수정될 거예요. 올해와 마찬가지로. 다만 이제 우리는 신흥국 통화를 쓰는 나라고 항상 이런 긴축과 관련된 우려,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좀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크게 이제 좀 시장이 좀 휘청거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 이제 뭐 미국 정부 이제 연방 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 요것도 어찌 보면 뭐 연방 정부 셧다운 지금까지 뭐 수십 번 있었거든요. 캐캐 묵었죠, 네. 그래 뭐 수십 번 있었던 우리나라도 연말 되면 항상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 통과 안 돼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뭐 직무유기한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나라가 망하지 않잖아요. 뭐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오히려 통계적으로 봤을 땐 다우지수가 한 10% 이상 올라가는 경우들도 더 많았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셧다운 9월 말까지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이제 합의가 좀 돼야 되는데 예산안 합의 안 돼서 시장이 조금 출렁거리더라도 우리는 연휴예요. 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연휴 지나고 나서 걱정하면 되는 문제고, 제가 봤을 때 이제 근본적으로 수급이 좀 꼬였던 거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연휴를 앞두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이제 조 단위 이상 매도가 좀 나왔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포지션을 미리 좀 정리해 놓겠다. 6일 연속으로 이제 쉬는 거고, 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4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쉬는 거거든요. 네.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이제 연휴가 있다 보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외국인들이 이제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해놓으려고 하는 그런 매도가 오늘 하루 전에 미리 나왔다. 그래서 앞서도 이제 우리 박소문 매니저께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내일은 거꾸로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 뭐 시청자분들, 저도 오늘 같은 날 지금 아침, 점심, 오후 지금 세 번째 방송을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제가 요즘 얼굴이 갈수록 이제 시꺼매지고 있죠. 이게 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항상 이렇게 이제 시장이 좀 출렁거리고 크게 꺾이고 난 이후에는 또 반전의 계기가 분명히 좀 만들어졌었거든요. 네. 특히 9월 달 한 달만 놓고 보면 코스닥 시장을 기준으로 지금 10%가 빠졌어요. 한 달 만에. 월봉을 여러분들 차트 열어보시면 올해 월간 기준으로 9월 달이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월간 기준으로 지금 2% 이상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9월 달에 무려 11% 가까이 지금 급락을 한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지금 9월 달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승 터닝이 될 때는 또 반발 매수도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났을 때, 지금이 시장 조정이 이제 펀더멘탈 이슈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수급적인 요소 아니면 뭐 긴축과 관련된 노이즈 이런 것 때문이었기 때문에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반전의 기회가 분명히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이 영민 매니저님 얼굴은 좀 시꺼매져도 살은 안 빠지시네요라고 하시는데 네. 빠졌죠? 살도 많이 빠졌어요. 네, 맞습니다. 체중을 제가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네, 고민 참 네. 많이 하면서 시장 분석하세요. 네. 그럼 오늘 10가지 종목에 대한 의견은 어떨지도 한번 보죠. 먼저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들 위주로 꼽아봤습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건설도 있네요. 그리고 네. 플랫폼주도 있는데 종목 바로 열어볼까요? 오늘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종목은 알테오젠이에요. 네. 21% 급락을 하면서 낙폭이 좀 컸고 모아 데이터는 17.16%의 급등을, 동신건설과 포스코 DX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알테오젠, 우리 영민 매니저님이랑 되게 많이 이야기했던 종목이고 저희가 처음 그리고 두 번째 2주 모두 다 상승으로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그렇죠. 다음에 또 매수 기회가 온다면 그때 말씀드리겠다라고 네. 했었어요. 온 건지 오늘 알테오젠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겁니까? 매수 기회가 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얘가 이제 17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매수 기회다. 지금 이제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단기간 안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뭐 알테오젠 주가 빠지는 거 보면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그러니까요. 또 막 뭐 또 공매도를 많이 때리고 있다. 물론 이제 공매도가 많이 나온 것 같긴 해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알테오젠을 또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오늘은 외국계 창구에서 대량으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 안에 공매도 물량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차익 실현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올 만한 재료들이 다 공개가 됐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투자자분들도 다 알 만큼 충분히 이제 공개가 좀 됐거든요. 키트루다 이제 SC 제형에 대한 이제 기대감, 머크가 이제 독점적인 이제 계약을 추진하고자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술에 이제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머크가 뭐 회사 쪽에서는 지금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예 알테오젠을 그냥 인수를 해버릴 수도 있다. 키트루다가 연간 매출액이 한 27조 원 정도 나오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이제 면역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 키트루다 특허가 만료되는 2027년 전까지는 어쨌든 이 제형 변경 기술을 먼저 확보를 해가지고 네. 그 매출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해야 머크 입장에서는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활을 걸고 이제 플랫폼 기술을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와중에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이제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지금까지 이제 비독점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건 상당히 이제 판단을 좀 잘했다라고 보고 계속 이제 몸값이 올라가는 와중에 이제 오늘 주가가 좀 급락을 했어요. 수급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차익 실현의 이제 성격이 조금 강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이제 매수 기회로 보냐면 모멘텀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모멘텀이 다 나왔잖아요. 재료가 이제 공개가 좀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펩트론도 제가 저기 밑에 있을 때부터 10,000원대부터 여러분들께 이제 강조를 했는데 펩트론도 거의 한 5만 원 근처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펩트론도 주가가 올라가는 와중에 7월 25일 날 장종이 27% 폭락했어요. 네. 그러고 거의 나서 하한가 어떻게 됐어요? 수준인데. 하한가 정도까지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130% 급등했어요. 아. 그 정도로 이제 주가가 모멘텀이 이제 살아있는 기업들, 펩트론도 이미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펩타이드 기반의 이제 비만 치료제 1개월 제형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 MTA가 이제 추진이 됐고 향후 이제 기술 이전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펩트론 주가가 이제 올라갔던 건데 그 비만 치료제 이슈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주가가 한번 꺾였다가도 그대로 다시 이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난 거거든요. 알테오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재료는 이미 충분히 이제 시장이 공개가 됐고 연휴 앞두고 이제 대거 차익 매물이 한번 나왔습니다만 6만 원 전후라면은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게 꼭지에서 사신 분들이 고민이거든요. 네. 어저께 막 15% 급등해가지고 8만 원 넘어가니까 이제 진짜 가나보다 싶어가지고 막 따라붙으신 분들이 좀 힘드신 거지. 사실 저점에 사신 분들은 뭐 아직도 수익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리고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좀 있다면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은 공포에 한번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락한 거는 그 공매도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 때문에 네. 좀 주가가 많이 크게 밀렸는데 뭐 펀더멘탈 쪽에서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였어요. 알테오젠은 6만 원 전후라고 했으면 지금 6만 3천 원이던데 네. 현재 구간에서 좀 내일장 하락한다면 그때 들어가 봐도 나쁘지 않겠네요. 만약 6만 원 깨지면은 그냥 공포에 매수하는 거고. 아, 그때는? 요럴 때는 이제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게 이제 분할 분할 매수. 매수예요. 그렇죠.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을 한 1,000만 원치 매수를 좀 해봐야겠다 싶으면은 한 방에 이제 1,000만 원치를 다 사는 게 아니라 한 300만 원치 사서 이제 주가 움직이는 거 조금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반등이 들어오는지 좀 지켜보시면서 조금 높게 사도 돼요. 사실 저는 주식은 오히려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싸게 사야 돈을 번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면은 네. 너무 여러분들이 뭐 최바닥에서 막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알테오젠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간 안에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4만 원 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던 애가 최근에 8만 원 찍었으니까 한 달 만에 거의 100% 이상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시세가 붙어주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뭐 너무 싸게 사진 않으셔도 돼요. 적정한 가격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면 뭐 충분히 괜찮은 가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자기 동생이 그렇대요. 맨날 꼭지에 사서 주식계 어몽길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웃을 일은 아닌데 네. 왜 꼭지에 사냐면 이게 사실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일단은 왜냐하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제 따라 붙어야 되는데 아, 그때는 자신이 없군요. 그때는 이게 확신이 없다 보니까 아. 참고 이제 내가 추격 매수하면 안 돼, 따라 붙으면 안 돼 이러고 있다가
정말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얘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그때 확신을 갖네요. 확증 편향이 생기거든요. 아. 그때부터 이거는 영원히 올라간다. 이런 착각이 들면서 내가 이걸 사지 않으면 마치 이제 나는 현금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본전인데 내가 이걸 사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치 내가 손해를 보는 듯한 이제 착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다가 어제처럼 이제 8만 원 뚫고 올라갈 때 이제 진짜 가나보다 10만 원 가나보다 싶어서 딱 사면 오늘처럼 이런 급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모멘텀이 부각이 될 때 초기에 이제 진입을 한 게 아니라면 사실상 너무 고점에서 이제 매수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를 좀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사고 싶어서 좀 미치겠다 싶을 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렇게 이제 매수를 좀 하시면 너무 상투에 매수를 하는 걸 조금 이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그런 주식계 어문길 분들에게 피할 수 있게 혹시 아직 안 간 네. 그런 제약바이오 기대주 혹시 최근 영민 매니저님 눈에 들어온 종목 있어요? 많아요. 하나만 좀 이야기해줘요. 한올바이오파마, 네. 뭐 이런 종목들. 한올바이오파마는 차세대 이제 면역치료제. 요게 이제 정말 좀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게 중증 이제 근무력증 이제 치료제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건데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뮤노반트라고 하는 기업하고 같이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뮤노반트 주가는 올 한 해 동안에 네.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 한올바이오파마는 이제서 약간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임상과 관련된 이제 후보 물질의 이제 효능이 9월 달에 이제 임상의 중간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오늘 내일 중에 공개가 안 되면 뭐 10월로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임상과 관련된 중간 결과가 공개되고 나면 한 번 더 좀 강하게 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오스코텍이라든지 유한양행 특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빠지면서 주가는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만 유한양행은 아무래도 이제 이 ESMO에서 저는 가장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는 후보 물질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폐암 이제 1차 치료제로서의 이제 가능성이 확인되는 시점이 이제 도래를 했기 때문에 유한양행이라든지 오스코텍 같은 기업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테오젠 오늘 좀 급락이 커서 많은 분들 놀라셨을 텐데요. 수급적인 문제로 인한 거다. 꼭지에서 정말 최고점에서 매수하실 분들 아니라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여유 갖고 보셔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모아 데이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장 17% 넘는 급등에 이 시장 안에서도 견뎌줬어요. 네. 왜 올랐습니까? 오늘 모아 데이터를 포함해가지고 뭐 가온그룹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가 맞아요. 막 급등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마존 이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 AI의 이제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에다가 40억 달러 정도 이제 투자를 한다. 사실 이 40억 달러라는 숫자가 좀 중요하잖아요. 오늘처럼 뭐 이런 호재성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종목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테마가 좀 약한 상황에서 아마존이 그것도 40억 달러. 40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5조 원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금액을 이제 투자해가지고 오픈 AI의 이제 경쟁 기업을 키우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 아마존 웹서비스와 관련된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하는 와중에 모아 데이터도 이제 부각이 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이제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AI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이제 위험 계측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어쨌든 아마존 웹서비스하고 이제 관련된 수혜주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이제 그 정부가 네. 데이터 산업 육성법 뭐 이런 거 이제 막 추진하고 할 때도 모아 데이터가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을 좀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수혜주로도 부각이 좀 됐었고 오늘은 아마존 이슈까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걸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좀 됩니다. 내일장도 업 의견 주셨는데 네. 오늘 뭐 솔트웨어도 그렇고 모아 데이터도 그렇고 다 그 아마존 이슈로 인해 네. 움직였잖아요. 네. AI주들도 좀 불안한 게 최근에 로봇이 한번 슈팅 나오고 꺾이는 거 봐서 많은 분들이 AI 좀 주저하고 계시거든요. 괜찮은 거예요, 업이면? 이제 로봇도 저는 이제 꺾였다라고 보진 않아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10월 5일 날 이제 상장이 되고 나면 네. 정말 좀 재밌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목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제 오늘 지수는 계속 급락하고 있잖아요. 설마 오늘도 또 빠질까 하는데 또 급락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수가 반등 시도가 들어올 때마다 가장 먼저 어떤 재료들이 부각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로봇이라든지 AI와 관련된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매수세가 몰리는 쪽도 AI 쪽과 로봇 쪽이에요. 여전히 시장은 이 성장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지수가 결국에는 이제 저점을 잡고 터닝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 이제 힘이 많이 좀 실려 있는, 하락적으로 힘이 계속 실려가지고 계속 빠지고 있는 시장 상황을 이렇게 이제 또 돌려놓는 이제 파동이 좀 나오면 시장의 방향을 딱 바꾸기만 하면 저가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좀 들어올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하는 역할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물결을 이제 이렇게 방향을 틀어놓으면 이제 바텀 피싱, 소위 말해서 이제 많이 빠진 종목들 쪽으로 매수가 먼저 들어올 텐데 가장 먼저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쪽이 AI라든지 로봇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업 의견을 드렸고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쪽 테마가 여전히 좀 강하다. 사실 요렇게 이제 시장이 급락 나올 때 아주 작은 재료만 나와도 이제 주가가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는 이유는 네. 매물 저항이 이제 없기 때문이에요. 막 아. 던질 물량들은 다 던지고 투매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좀 된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호재만 나오면 막 주가가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모아 데이터는 어쨌든 AI 이슈 안에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한 거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근데 이제 뭐 연휴 지나고 나면 또 좀 희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루 내일 초반 오전장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좀 시세가 네.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종목들은 움직였지만 마음 AI라든지 뭐 솔트룩스 같은 이런 또 생성형 AI 관련된 종목들은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내일 이제 반등에 좀 무게를 좀 두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AI 죽지 않았다. 이런 시장에서도 계속 뉴스가 나온다라는 거는 무언가 먹거리가 남아있기 그렇죠. 때문이다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모아 데이터 뭐 길게까지는 아니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 보인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로봇도 죽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유진 로봇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네. 볼게요. 21% 넘는 급락을 했고 국내 청소 로봇 사업을 접는데요. 네. 우리가 유진 로봇을 기억한 게 다 로봇 청소기 때문인데 그렇죠. 제 친구네 집에는 반려견, 반려묘가 아니라 반려 로봇이 있어요. 맞아요. 집에 요즘에 있어요? 유진 로봇, 저도 이제 로봇 청소기 쓰고 있는데 어. 실제로 여러분들 요즘에 쓰시는 로봇 청소기 보면 유진 로봇 거 아마 많이 안 쓸걸요? 그럼 어디 거 써요? 에브리봇 거 제일 많이 쓰고 아. 그다음에 삼성이나 LG도 이제 로봇 청소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오늘 유진 로봇이 빠진 이유가 네. 그 로봇 청소기 사업을 접는다는 것 때문에 빠졌다면 이거는 강력 매수예요. 오히려 호재예요, 호재. 왜냐하면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었고 적자가 아. 나는 사업 부문을 털어내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진 거라면 주주들이 이게 너무 좀 오해한 거죠. 실제로 회사가 더 좋아지기 위한 이제 과감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예전에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접는다 그러고 주가 급등했던 거 같은 논리거든요. 어찌 보면은 안 되는 쪽을 이제 빨리 털어내는 게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저는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로봇 청소기 사업을 이제 철수를 하면 로봇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요즘 훨씬 더 각광받고 있는 로봇 산업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요? 실제로 유진 로봇은 자동화 로봇을 이제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현대모비스라든지 해외에는 이제 컨티넨탈 같은 이런 고객, 주로 이제 자동차 이제 고객사들을 바탕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자율주행 이제 이송 로봇, 물류 로봇 시장에 이제 진출한다. 최근에도 유진 로봇이 급등했던 게 로봇 청소기 사업 때문에 급등했던 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LG U 플러스하고 이 물류 이송, 자율주행 이송 로봇 사업 MOU 체결 하고 나서 그때부터 막 상한가하고 급등이 이제 시작된 거기 때문에 T 로보틱스가 이 AMR 물류 이송 로봇 때문에 급등을 했잖아요. 맞아요. 딱 그 그림대로 지금 유진 로봇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로봇 사업을 이제 재편하기 위해서 B2C보다는 B2B에 더 집중하겠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십도 LG U 플러스 실제로 상반기 때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독일의 밀레사,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밀레사하고 자율주행 이송 로봇과 관련된 개발을 착수를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조금 이슈가 좀 됐었는데 그 두 가지가 이제 좀 겹치면서 이제 최근에 급등을 한 거였기 때문에 오늘 로봇 청소기 사업 철수하기로 한 건 뭐 누가 결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잘했다. 빨리 철수하고 저는 이제 산업용 로봇 쪽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유진 로봇 기업 가치가 훨씬 더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남들이 잘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내가 원래 잘하는 것도 같이 가져가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돈이 안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로봇 청소기 시장은 네. 거의 이제 포화 상태. 어. 에브리봇 같은 기업들도 있고 대기업들도 가전제품 만드는 기업들이 로봇 청소기 다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이게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사업을 추진을 해봤자 적자가 계속 나고 있잖아요. 이거 빨리 그걸 떨어내야죠. 그리고 돈이 되는 사업, 성장성이 이제 높은 사업으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진 로봇은 기본적으로 로봇과 관련된 이제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용 로봇 시장으로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이러니한 게 유진 로봇이 계속 로봇 청소기 만들고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계속 적자였다가 이런 이제 산업용 로봇 만들기 시작하니까 올해는 유진 로봇 지난 이제 2분기 때도 아마 흑자가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흑자가 오히려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 되는 사업에 이제 집중을 해야 기업의 이제 미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진 로봇 오히려 오늘 그 로봇 청소기 사업 손 뗀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급락한 거면 악재가 아니라 호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일장 업 의견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 볼게요. 오늘 52주 신저가 기록한 종목들이 꽤나 많았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카카오입니다. 네. 아, 카카오는 도대체 언제쯤 바닥을 좀 다질 수 있을까요? 카카오는 제가 뭐 1년 넘게 계속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매도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도 매도예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 지금이라도요? 많이 빠졌지만 지금이라도 파는 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사실 이제 카카오는 미래 성장 산업들을 이제 많이 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노이즈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이 AI 산업과 관련해서 경쟁 기업들한테 많이 뒤처지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이제 오픈 AI라든지 뭐 이런 경쟁 기업들한테는 턱없이 이제 많이 좀 뒤처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국내에서도 지금 네이버보다 훨씬 지금 사업이 지금 늦게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또 한국형 토종 AI 사업에 있어서도 선두 지위를 이제 좀 뺏긴 상황이에요.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 좀 카카오는 또 이제 좀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쪽도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은 이제 문어발식으로 이제 많이 벌려놨는데 뭔가 이제 돈이 되는 확실한 또 뭐 미래 먹거리를 발굴을 하는데 좀 실패를 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이제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기업들이 공매도에 타깃이 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주가만 올라오면 계속 공매도 때리고 또 흘러내리고 이제 진짜 좀 살아나나 싶어서 반등한다고 이제 매수해 놓으면 또 공매도 맞고 또 흘러내리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사업에 대한 확실한 모멘텀 내지는 이제 성장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매수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반등시마다 비중 축소. 차라리 들고 고생을 하실 거면 저는 네이버가 더 낫다라고 봐요. 이미 네이버는 실적은 벌써 턴어라운드가 시작되고 있고 AI 쪽도 이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뭔가 이제 결과물들이 그래도 확인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상승의 여지를 봤을 때는 차라리 좀 네이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카카오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매도 의견 주실까 했는데 네. 지금이라도 그냥 과감히 매도를 하자. 네. 만약에 오른다면은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차라리 물린다면 네이버한테 물리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 좀 과감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카카오 그래서 내일장 다운이고요. 그럼 카카오 주주분들이 너무 싫어하시겠네요. 그래 네이버 주주분들은 좋아하시겠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항상 방송에서 이제 종목에 대한 뷰를 말씀드릴 때 네. 막 이렇게 막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어쨌든 카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지만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 이제 보는 뷰가 좋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너무 이 종목만 목을 메고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것보다는 다른 대안을 이제 좀 빨리 찾으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주식을 해본 사람으로서 저렇게 믿었다가 마이너스 50%, 70%, 80%까지 가본 경험이 많거든요. 네. 손절할 수 있을 땐 빠르게 손절하는 네. 것도 하나의 큰 전략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다운 의견 드렸고 10가지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은요.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삼성전자, 모아데이터, 유진로봇과 포스코DX를 업 주셨고 나머지 4개 종목은 다운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은 업 중에 나오겠네요. 굳이 이 중에서 꼽으라면 네. 네. 굳이 이 종목 중에 꼽으라고 하면 오늘 베스트 종목은 유진 로봇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뷰인데요. 제가 네네. 판단했을 때는 오늘 유진 로봇이 그 사업 철수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거라면 이건 좀 과도하게 좀 하락을 했다. 물론 최근에 유진 로봇이 워낙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등을 한 자리에서 약간 이제 악재성 이슈가 부각되니까 일단은 팔고 보자 그런 이제 매도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20%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진 로봇이 자율주행 이제 물류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수주가 나오고 가시적인 이제 성과가 좀 확인이 좀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T-로보틱스가 그런 측면에서 거의 한 300%, 400% 가까이 이제 계속 상승을 좀 했었던 거기 때문에 유진 로봇도 오히려 이런 적자 사업 부문을 도려내고 나면 실적은 훨씬 더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 B2B와 관련된 사업이
좀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베스트 종목으로 이제 좀 꼽아봤고요. 가격 전략을 이제 말씀 좀 드려보면 오늘 뭐 주가가 워낙 좀 심하게 좀 흔들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늘 가격보다 이제 조금 낮게 매수 가격을 좀 설정을 좀 해드려서 혹시나 내일 또 요 악재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조금 더 이제 흘러내린다라고 하면 한 1,700원, 1,800원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매수가를 한번 설정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 가격은 13,000원, 손절 가격은 9,700원 정도. 손절가 꼭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했어요.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